여러분, 지금은 6시가 아니에요. 7시.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깜깜해요. 완전 밤이야. 어머, 미준아. 비도 진짜 많이 오고 진짜 깜깜해요. 1분도 안 맞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안입니다. 여기는 스태프룸이에요. 지금은 보이나? 7시 22분인데요. 제가 화요일, 목요일은 좀 일찍 와요. 영준이가 주짓수를 가서 그날은 영준이가 일찍 가야 돼서 제가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시간이 남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나저나 혹시 썬티라고 드셔보셨나요? 제가 버블티, 밀크티 이런 걸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공차 잘 안 먹고 뭐 밀크티 이런 거 즐겨 먹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살짝 그 한국에는 주시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버블 같은 거를 좀 넣은, 근데 뭐 과일 버블 같은 느낌이 있고 생과일을 갈아다 넣어서 그런 씹는 맛도 있고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라이치를 시켰는데 이거 말고도 망고도 있고 피치도 있고 수박도 있고 뭐 멜론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 제 친구의 최애는 여기서 모찌 밀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크티인데 이렇게 마시면 떡이 나와요. 살짝 콧물 같은 식감이긴 한데 맛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밴쿠버에 오시게 된다면 썬티를 한번 검색해서 드셔보세요.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한 달 전에 인터뷰를 볼 기회가 있어서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Hi, nice to meet you. It's a loss since when I was young, and that's why I started to study about ECE. Keys make me overcome everything, and I heard that you guys are doing the Reggio Emilia, but I've never had a chance to have.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다시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봤는데 그 인터뷰 볼 때 질문해야 되는 것들 제가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새로 인터뷰를 보면서 느꼈던 점과 2023년에 뭐 인터뷰 방법 그리고 뭐 정말 알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면접을 봤던 곳은 레지오 에밀리아라는 접근법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였어요. 제 친구가 일을 하고 있는 센터였고 거기에 슈퍼바이저 자리가 빌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추천해줘서 제가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요. 인터뷰는 총 2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줌 미팅을 통해서 하는 인터뷰, 두 번째는 제가 그 센터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 인터뷰는 이제 1대1로 이제 저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레지오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지, 아이들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인터뷰였어요. 거기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조금 규모가 큰 곳이었어요. 혹시 시파라는 곳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데이케어 브랜치 하면 대표적인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시파, 뭐 키즈앤컴퍼니, 그리고 커들스, 그리고 파크플레이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레지오 에밀리아 브랜치를 하는 곳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로케이션이 다양한 곳이 있었고, 그래서 HR이 있고 이제 각 센터마다 매니저, 슈퍼바이저가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큰 규모의 데이케어였고, 다른 브랜치들의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각자의 브랜치마다 오너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너가 한 명이 있고 그 밑에 HR이 있고 그 다음에 매니저, 슈퍼바이저들이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데이케어였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이케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데이케어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그 데이케어 면접을 보기 전에 이제 레지오 에밀리아를 한다고 해서 제 레지오 에밀리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고 특히나도 저희 대학교가, 제가 다니던 대학교가 레지오 에밀리아를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느끼기에도 레지오 에밀리아가 정말 좋은 교육 방법, 뭐 그런 교육 접근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중에 하나여서 그런 기억들을 살리고 또 많은 정보를 좀 더 취합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처음에는 그냥 정말 나이스하게 인터뷰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인터뷰가 조금 딜레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랑 어떻게 알게 되었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원래 같이 이제 코코에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고 제가 다니던 센터에 프랙티컴으로 오기도 했었거든요. 실습을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같이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정말 그냥 친구로 소개를 하는 건지 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고 그 뒤로는 뭔가 자기소개를 부탁을 해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 이 데이케어 레지오 에밀리아 한다고 들었는데 나 레지오 에밀리아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좋아하면서 또 그 레지오 에밀리아 얼마나 아는지 물어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지오 에밀리아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죠. 레지오 에밀리아가 이탈리아에 있는 레지오 에밀리아 시라는 동네에서 말라구찌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육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레지오 에밀리아가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거기 남아있던 탱크들을 팔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서 시작한 교육 방법이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가졌던 말라구찌가 아이들을 좀 더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아이들 스스로 그 교육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교육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하면서 사실 탱크를 팔았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 자료가 남아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교수님한테 들은 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자기 그런 얘기 몰랐는데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레지오 에밀리아를 잘 알고 있다는 것 자체에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뭔가 처음부터 기쁜 분위기가 좋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 이야기로는 교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5가지를 들고 올 수 있다면 뭘 들고 올 거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신박한 질문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하다가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아뜰리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만약 아뜰리에가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뜰리에라는 곳은 이제 다양한 미술 재료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가지고 가서 그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 프랑스어론가 아뜰리에는 작업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다양한 재료들로 하여금 이렇게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아뜰리에 스타라고 있어서 원래 그 선생님이 거기에 상주해서 그 아이들의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그 프로젝트를 해 나갈 수 있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질문을 해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그런 다양한 미술 재료들을 보면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탈리아가 예술의 도시다 보니까 뭔가 그런 역량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다양한 미술 파는 곳에 가면 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다. 미술은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데서 다양한 영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미술 재료를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두 번째로 뭘 가지고 오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또 뭐를 얘기하지 하다가 자연물 같은 거 가지고 오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만지면서 사고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식물은 어떻게 크는지 뭐 이렇게 그런 걸 해주고 싶다. 여기서 사실 많이 버벅거렸고, 세 번째로는 뭐 하지?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조금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 번째로는 제가 다양한 블록들을 준비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놀이 단계에는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공간 상관없이 혼자 놀기, 그 두 번째로 발달을 하게 되면 같은 공간에서 다른 놀이를 하기를 해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아이들이 협동놀이라고 해서 이제 정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와 같은 놀이를 서로 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3 to 5가 이제 호남 연령이잖아요. 4, 5세 아이들을 보면서 저렇게 협동놀이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서 좀 이거 받아 적어도 되냐면서 막 받아 적더니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다음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질문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교사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며,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고,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지금 너가 다니고 있는 데이케어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도 저는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묻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왜 물까 먼저 생각을 해봤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먼저 관찰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랑 얘기를 통해서 집에서는 어떤 놀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했다.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아이가 신체 활동을 하는 걸 좋아했다. 정적인 놀이보다는 앉아서 테이블 활동하는 것보다는 뛰어다니고 친구들 잡기 놀이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띠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엄마랑 대화를 통해서 정적인 활동들을 많이 준비하고 다양한 책을 읽어주는 등 그런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나아져서 이제는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데이케어 지금 왜 다니는 곳에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얘기하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레지오 에밀리아를 하고 싶은데 이 데이케어는 레지오 에밀리아를 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식으로 단점을 이야기를 했고, 좋은 점으로는 그래도 오너가 우리랑 소통을 하려고 노력한다. 힘들게 어렵게 데이케어에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살짝 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하기론 우리 데이케어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사실 좋은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인터뷰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바로 그 사람이 난 너를 정말 하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인터랙티브 인터뷰라고 해서 제가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잘 하는지 이런 걸 보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인터뷰를 본 사람이 한 건 아니고 거기 그 매니저가 저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매니저분은 되게 좋으신 분이어서 제가 뭘 어떻게 하는지 주의 깊게 보시진 않으셨고, 그냥
그냥 저냥 뭐 그냥 난 너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뭐 그 H한테 얘기를 해놓을게. 아마 너한테 연락이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갖고 와가지고 저 오늘 인터랙티브 인터뷰 보고 왔어요. 제가 우리 데이케어랑 전에 일하던 데이케어에서만 2군데서밖에 일을 안 해서 다른 데이케어는 어떤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가보니까 확실히 애들이 참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애들을 진짜 많이 존중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갔는데 지금 무슨 버섯 프로젝트를 한대요. 거기 근처에 산책을 나가다가 아이들이 버섯을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산책을 하면서 버섯을 따오고 그 유리관 같은 데에 넣어두고 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충격받았던 건 오픈 스낵 타임인가? 오픈 테이블이라고. 스낵 타임이 오픈 테이블이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9시부터 10시 사이? 9시부터 9시 40분 정도에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서 놓으면 아이들이 놀다가 자기들이 먹고 싶을 때 손을 씻고 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고 싶은 애들은 안 먹고 먹고 싶은 애들만 그렇게 앉아서 먹고. 그래서 와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애들을 엄청 존중해 주는구나.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인터뷰 보실 때 질문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케이션 피 그리고 홀리데이 피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안 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꼭 물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플로우 티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아이들의 맥시멈 숫자는 몇 명인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트리트 5 같은 경우는 24명이에요. 그러면 8명이니까 최대 사실 선생님 필요한 건 3명이에요. 근데 정말 조금 배려하는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3명이 아니라 4명을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 레이시오를 조금 다운시켜서 선생님들이 좀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물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수업 티처는 몇 명인지, 이식이나 뭐 IT 티처는 몇 명인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살짝 껄끄러운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시는 건 추천드리진 않고 조금 정말 여기가 너무 작은 데이케어였다,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라고 싶을 때 그런 걸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혼자 EC 티처이고 나머지 서브 티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다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페이드 어프인지 물어보세요. 베케이션 때 돈을 주는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일하는 것들 들어보니까 베케이션에 페이를 해주는 곳은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우리 베케이션 페이 해주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베케이션 페이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베케이션 B를 주는 거지 저희는 해주지 않아요. 네, 이게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많이 해주는 곳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많이 해주는 곳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안 받아도 시급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전 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인터뷰 결과는 그분들이 저를 하이어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PR이 나오는 것까지 기다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PR이 승인이 나고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슈퍼바이저 자리가 없었고 이제 지금 빨리 필요한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 커버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라도 해줄 수 있겠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인터뷰 기회 줘서 너무 고맙고 뭐 알아가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 다른 기회에 슈퍼바이저 롤이 생긴다면 연락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연락 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그런 나한테 맞는 그런 포지션이 있다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잔잔